너하나가 오늘로 개봉 2주차를 맞았는데요. 이렇게 자리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연철 감독님과 함께 하실 거고, 여기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채팅방에 소리나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는데, 너무 길게 남겨주시면 또 있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까는 축약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극장 안으로 모십니다. 박수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주철 감독님과 박혜진 배우님 모셨습니다. 개봉 2주차를 맞았고 지금 거의 오늘이 한 10번째 정도 행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매일 정말 관객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박혜진 배우님과 인사 말씀 관객분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하나에서 세미 역할을 연기한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극장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시은 배우가 없어요. 저희 GV의 귀여움과 발랄함을 담당하고 있는 시은 배우가 오늘 없어서 아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연철 감독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하나 연출한 조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개봉 2주차인데 GV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너하나가 먼저 사실은 지금 한국 영화계 전체가 되게 어렵고 관객분들이 예전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서 힘든 상황이고 성인 영화 쪽은 더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1만 관객을 일주일이 못 돼서 등판을 했어요.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더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만나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영화를 보신 분들은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이 영화를 관람하시는 관객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너하나를 N차 관람하고 계신다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자. 정말 놀라운데요. 네, N차 관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서 저희가 오늘 가능한 한 조연철 감독님과 잠깐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감독님과 배우님 좀 지루하시거나 피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너하나 이야기 대신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했지만 보질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 나누고 너하나 이야기를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렇게 개봉이라는 것을 선장으로 맡아서 2주차가 되었는데 그 소감부터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정신이 없어. 이게 네, GV 많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재밌는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정신성의껏 답변해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와중에도 어떤 마음의 사랑 같은 게 몽글몽글 솟아오실 것 같은데 어제 오늘 느낀 사랑의 기운은 어떤 게 있나요? 어제 오늘 느낀 사랑의 기운이요? 어제 오늘 제가 밤샘 촬영해가지고 몸이 피곤하니까 뭘 느낄 새가 없었어요. 보통 그런데 제가 6개월 전에 조연철 감독님과 단둘이 GV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첩첩산중이었거든요. 그 영상이 아직도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걸 제가 오늘도 발견했는데 최근에 감독님 GV 하신 영상들을 찾아보니까는 청산 뉴스가 되셔서 저도 오늘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놈의 촬영 때문에 다시 첩첩산중이 되어버린 조연철을 만나니 마음이 암흑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조연철 감독님 피곤할수록 더 미모가 빛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 미모의 절정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에 힘이 없지만 얼굴에서 표현되는 절경을 만끽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수 배우님도 2주차가 되는 동안 많은 관객분들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듣는 경험하고 있는 게 되게 새로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 어떤 것들 느끼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감독님 이제 촬영하시느라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는 GV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쾌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저는 계속 그냥 3주차, 4주차 뭐 한 달 이상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질려가고 있는데요. 관객분들 뵙는 게 물론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 게 이제 GV를 많이 오시는 분들께 이제 재미가 없을까봐 걱정인 거지 저는 같은 얘기 계속해도 계속 아직 마음속에 투머치 과몰입이라 사랑이 많이 샘솟고 있어서 제가 감독님 목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 조연철 감독이 얼마나 든든할까 싶습니다. 네, 박혜진 배우님 믿고서 앞으로도 너와 나의 여정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가능하면은 좀 반복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고 왔는데 그 중에 나오지 않았던 질문들을 좀 골라서 먼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돌아온 진식이라는 분께서 조이와 진식이는 어떻게 섭외가 됐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조이는 PD님이 하시는데 섭외를 했죠. 요새를 키우는 섭외를 해서 원래는 2마리였어요. 구로랑 아로 아닐걸요? 근데 둘이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구로는 이제 손을 갖다 대면 그냥 여기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 비비거든요. 근데 또 이게 마지막 씬은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세미가 좀 강한 이모세요. 네, 세미가 그냥 이렇게 좀 만지면서 사랑해라고 하려고 하면은 머리를 너무 비벼가지고 힘들었죠 그때. 저 찍은 것만큼 막 사랑이 막 이렇게 막 느껴지는 그런 그 테이크를 갈 때 그런 현장이 있고 좀 이거를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혜수 씨도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진식이는 그리고 이제 걔 이름이 원래 똘똘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섭외를 해서 기레한 선배님이랑 미리 만나서 좀 친하게 좀 지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기레한 선배님이랑 똘똘이랑 상봉을 할 때 보통은 개가 주인을 다시 만나면 엄청 반가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저희가 콘티로 좀 많은 것을 좀 숨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식물들은 어떻게 섭외하고 있어요? 식물들은 일단은 미술 감독님 그 본가에 아버님이 식물을 엄청 많이 키우셔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혜수 배우님 그러면 진식이와 조이랑 연기할 때 혹시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지금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너무 정말 진식이랑 조이랑 둘 다 연기 천재처럼 잘 해줘서 막 기억에 날 만큼 너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장면 찍을 때 이제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그때가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 되니까 조이가 약간 졸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림이 좋았죠.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보면 엄청 천천히 깜빡거리기 시작하는데 네. 그게 되게 편안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진식이랑은 별다른 일 없었어요? 진식이 그냥 너무 그냥 연기 천재였어요. 질투가 날 만큼. 근데 첫 테이크만 이제 전세고 그 뒤로 이제 안 썼어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도 보셔서 이미 충분히 마음속으로 느끼셨겠지만 너하나라는 영화는 정말 심도가 아주 높은 사랑 영화잖아요.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만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구석구석에서 동물들과 식물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내뿜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인간들끼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서로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간이 가장 많이 사랑이라고 말을 꺼내는 건 자신의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한다라고 합니다. 인간들끼리 아주 대놓고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드물어지는 현재 사회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독님도 사랑이라는 말을 언제 최근에 해봤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인간한테는 잘 안 하고요. 인간한테는 엄마한테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저희 집 고양이한테 그냥 촬영 마치고 돌아오는 사진을 좀 했었죠, 최근에. 오늘 혜수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 GV 때도 하지 않았어요? 네, 하셨어요. 네, 저는 GV 끝나고 여러분 사랑해요 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랑해요. 감독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고양이한테 하는 것처럼 저희가 언젠가 들을 날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저희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꼭 사랑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 이거는 아마도 이 영화를 202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봤었는데 조현철 감독님께서 그때보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실제로 몸무게 변동이 크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육안으로 봤을 때만 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이 빠졌고 그때가 한창 DP 끝나고 요요가 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상황에서 드라마도 찍고 후반 작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살이 엄청 쪘다가 최근에 드라마 찍어야 돼서 다시 많이 뺐어요. 한 10kg 정도. 작품을 위해서 감량을 일부러 하신 거군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희소연님께 고객분께서 주셨는데 세미는 본인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혼마가 용의자에 다행은 없었을까요? 충분히 질투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좀 그냥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세미가 생각하는 혼바바의 용의자에는 다혜도 없지 않았어요.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막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신 거고. 네네. 세미는 일단 혼바바 봤을 때부터 과연 이게 누구일까? 내가 아닌 누구라면 누구일까 하면서 질투심에 그 주변 모든 인물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홍보 프로모션은 혜주 배우님과 시은 배우님만 움직이고 계신데 다혜 역을 하시는 오리 배우님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독립영화계 또 새로운 스타잖아요. 조현철 감독님께 오리 배우님 캐스팅에 대해서도 들려주고 싶어요. 저희가 일단 하은이 역을 찾기 위해서 오디션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그 중에 이제 오리 배우님도 계셨고, 네, 오리 배우님이 이제 쌤이랑 붙었을 때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캐스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엄청 힘든 씬이잖아요. 사실 그때 두 분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안산역 뒤쪽인데 거기 술 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열차도 막 지나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두 분이서 연기 엄청 잘해주셨죠. 오리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밤에 하은이가 캠코더 살 사람을 찾느라 전원이 꺼져서 전화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진식이 따라가면서 휴대폰 플래시 쓰는 거 전화 걸어서 혼밥만 확인하는 거
옥의 티인지 꿈속처럼 논리성이 떨어지게 한 건지 무슨 얘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질문이 일부러 고르신 거 아니죠? 일부러 골랐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받으신 질문들 중에서 꽤 많이 보신 분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하은이가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 순간에도? 아니면 뭐 일체형 배터리 같은 거 그 쓰셨어요? 사이에 뭐 충전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 교실에 왔을 때쯤엔 켜졌을 수도 있죠. 잠에서 깬 다음에 아니 핸드폰이 꺼져서 잠들면서 잠들면서 충전을 충전을 시키면서 하고 잠을 잤는데 이제 일어났는데 연락을 다 하기 전에 세미가 눈앞에 있었던 거죠. 그쵸. 네, 두 분이 함께 티키타카로 합을 맞추니까 완벽하게 지금 코멘터리 질문처럼 설명이 되었어요. 질문 주신 분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이 관에 유독 엔타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아요. 장면들 하나하나가 좀 남기는 게 많은 영화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감독님 편집하고 최종본 만들면서 당연히 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오늘 꽤나 날카로운 질문.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어.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완성본 사실은 이 작품이 2016년도에 집필을 시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초고가 2018년에 나왔다고 들었어요. 거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묵혀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꺼내서 냄새도 맡게 해주고 모양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감독님은 사실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시작하셨을 때 어떤 모양, 어떤 덩어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신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지금 관객들의 반응이랑 좀 어느 정도 맞거나 다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처음 초반에 글을 쓸 때는 거의 이 오프닝이랑 후반부 빼고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초반에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스반산테 엘리펀트를 생각을 하다가 뉴웨이브 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뭐, 네,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처음과 끝을 계속해서 바꿔 쓰면서 이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사실상 하고 싶은 말은 후반부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혜미가 하은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일단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움직였고 그거를 긴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좀 이게 제가 제일 경계했던 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자의식이 너무 투영되는 걸 항상 경계를 했거든요, 이 영화를 쓰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거리감도 생기면서 이제 좀 너무 서정적이거나 너무 감상적이거나 하는 장면들은 자연스레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 긴 시간 동안 좀 조금은 그래도 너무 저한테 취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수 배우님은 아마도 초창기 독자였을 텐데 그 글에 처음에 책을 받았을 때 어떤 분위기를 느끼셨고 그리고 촬영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이 이야기의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떤 꼴로 완성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추측이 좀 쉽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받았던 글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음에 완성했다고 보여줬던 영화 어떻게 달랐고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처음 제가 대본 받았던 게 5호죠. 그때 봤을 때는 좀 더 꿈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뭔가 추상적이고 꿈 얘기도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읽으면서 좋았는데 그
너무 좋다와 별개로 내가 이 대본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미와 하은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 세미라는 인물이 저랑 너무 닮아있는 점 때문에도 더 이 대본에 애착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완성된 이제 편집본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제가 이만큼 많이 막 얼굴이 나오는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얼굴이 왕 커서 왕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정말 아니지만 근데 되게 제가 상상했던 그림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이해했던 대본보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발견해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성하기도 했어요. 이 대본을 결국에는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 영화를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GV를 하는 과정이 이 영화를 완성하는 단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시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게 되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이 영화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네. 우리 앞에 수많은 너들이 있고 나의 굉장히 지나온 나들이 같이 겹쳐지는 순간이잖아요. 지금이 감독님도 뿌듯하지 않으세요? 일단 되게 감사한 것 같긴 해요. 우리 같은 거 가끔씩 읽어보면 되게 좀 마음이 저조차도 뭉클해지는 것들이 있고 해서 그게 뭔가 저희가 애정을 담아서 썼던 작품이 관객분들한테 닿았다는 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제가 워낙에 회의적인 사람이어서 근데 감독님이 매번 이렇게 회의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감독님 되게 좋은 뭉클한 훅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읽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감독님 똑같네요. 그거 회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극단적. 인간을 너무 싫어하면서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인간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대부분이 인간의 사랑을 갈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좀 피곤하긴 해요. 하지만 정말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과. 인간이요? 연애를 하라는. 아니 사랑을. 사랑을. 네, 만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서정적이어서 뺀 장면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서정적이어서 뺀 장면이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글쎄 이게 작업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뭐가 있었고 뭐가 사라졌는지 잘 분간이 안 되긴 하거든요. 예수 배우님이 기억나신 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쌤이랑 하은이가 처음 만날 때 되게 이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면서 막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건 좀 과하다 싶어가지고. 혹시 혜주 배우님이 기억나는 지금 편집에서는 빠졌지만 찍었던 장면 편집 과정에서 빠진 장면은 엄청 많진 않고 대본에서 오히려 좀 수정되면서 바뀐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삭제된 장면 중에 이제 박종환 배우님이랑 류영경 배우님이 나오신 장면, 이제 임신한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세미가 조퇴를 하다가 마주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초반부에 너무 이게 서정이다 보니까 어렵죠. 저는 TMI를 박종환 배우님한테 들었는데 조연철 감독님이 어느 날 꿈에서 박종환 배우님을 만났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박종환 배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영화를 찍을 생각인데 출연해줄 생각이 있느냐고. 맞죠?
네, 그랬던 거. 그때 종환이 형도 무슨 꿈을 꿨다 그래. 맞아요. 종환 배우님도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조현철 감독님과 연관되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굉장히 신기했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맞아요. 여러 명 있는 중에 조현철 감독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너무 신기하다. 이것은 꼭 출연하겠다고 출연했는데 편집이 됐다. 근데 박정환 배우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아닌데 유영경 배우님 좀 화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락은 어쩐지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네, 그리고 음악 얘기들도 많아요. 사실은 지금 두 분이 또 부르신 노래도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체험 이야기도 정말 많이들 하시고, 그분이 워낙 노래를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하니까는 아마 이 작품이 극장에서가 아니라 뭐 블루레이나 아니면 IPT 같은 데서 보여지면 많은 분들이, 팬분들이 그 완창 장면들을 여러 번 보거나 아니면 ASMR처럼 깔아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작품이긴 한데, 오혁님의 음악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들이 많으시거든요. 음악감독 섭외 과정이나 작업 중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오혁 음악감독님이 촬영 감독님이랑 엄청 친하고요. 오랫동안 작업을 했고,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고, 편집본을 촬영 감독님이 뭔가 의뢰를 하기 전에 보여드리고, 음악 감독님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근데 저희가 또 너무 둘 다 말이 없어가지고 서로의 대변인을 대동한 상태에서 사자 대면을 한 다음에 이제 음악의 컨셉이랄지 방향성이랄지 한국인들끼리요? 네. 정말로? 네네. 저희 스크립터님이 제 말을 대변해 주시고 촬영 감독님이 음악 감독님의 말을 신기한 풍경이었네요. 네. 한심했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뭐 별 말을 나누진 않았어요. 나누진 않았고 그냥 몇 마디 주고 받은 다음에 음악 감독님이 이게 편집이 다 안 끝났는데 이게 스코어를 다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장면에서 빠진 음악도 있거든요. 편집이 한번 크게 바뀐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음악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게 너무 잘 됐어요. 이게 이 극장 사실 시스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여기 아트하우스가는 저희가 여기서 시사를 했었는데 되게 안 좋은 그때 관계자분은 안 계시죠? 네. 여기가 되게 화질도 그렇고 사운드도 되게 안 좋은 편이라서 그때 오혁 감독님 작업실은 정말 최상의 장비들로 설렁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극장 관계자가 화가 나서 네,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거기 이렇게 딱 가운데 앉아서 듣고 있으면 몸에 소름이 돋아요. 이 저음부가 다 살아있거든요. 언제 그런 이 영화의 음악만 감상하는 자리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시네요. 명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수 배우님께 고객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해수 배우님 눈 감고 있다가 웃으면서 끝났던 것 같은데 그 웃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 웃음이 관객분들 설레게 하려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성공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그 씬을 누워있는 세미가 눈을 감고 풀밭에 있다로 8분을 감독님이 촬영을 하셨거든요. 아무 말씀 없으시고 8분 동안 이제 그 풀밭에 누워서 바람을 느끼고 풀벌레 소리를 느끼고 잠에 빠져드는 건지. 사실 그거 8분짜리 영상 계속 보면 조금씩 입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네네. 지금도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벌어져요. 그래서 되게 그런 꿈꾸고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제가 일어나면서 웃은 거라 저의 어떤 저와 세미의 어떤 경계에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 편집본을 보면 침을 이렇게
실제로 좀 주무셨던 것 같아요. 책을 그렸다고요? 네. 침을 들이마셔요? 웃으면서 그 사운드가 물리기 전에 제가 그러면 그 영상은 아예 삭제가 돼서 이제 갖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요, 제 외장을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블로그에 기다려주시면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객님이 그림을 그려서 올려주셔가지고 보시라고.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분이세요? 손을 한번 살짝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아주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나요? 아, 네. 저음이 살아있어야 잘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 네, 여러분들 훔바바 되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훔바바는 오늘 대답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으니까 박정민 배우 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저도 주비에 오기 전에 다른 진행자분들이 하셨던 영상을 다 보고 왔는데 다 달라서 되게 재밌는 게 있으니까는 오늘 여기 다 시간 관계상 대답은 못 드리지만 수많은 영상들을 고객분들이 올려주셨으니까는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대부분은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처음 받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데 장례식장에서 셈이 뒤로 지나가는 장례식 근조 화환에 어떤 문구들이 써있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와, 글쎄요, 그 소프트웨어 준비한 거라서 특별한 오더라. 네. 근데 이거 되게 찝찝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그 제작사 대표님자 PD님 자리 계신데 뭔지 알고 계세요? 아, 또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아무 문구도 안 써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써있었어요. 네, 다음 주기에서 대답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가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만난 의사 선생님은 약간 신 같은 역할이었을 거라고 물어보셨어요. 신이요? 네, 약간 영화를 보시면 이게 뭔가를 다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혹은 세미와 하은이의 어떤 그림자라거나 반영이라거나 하는 생각으로 만든 인물들도 많거든요. 특히나 거울 앞에서 놀고 있는 여자아이들도 그렇고 그 의사 선생님도 어떤 의미에서 약간은 어떤 거를 알고 있다? 혹은 그 후에 등장하는 할머니와 이렇게 연인 관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미와 하은이의 미래일 수도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관점에서 카메라의 몇몇 쇼트들은 정말 이 모든 거를 지켜보는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찍은 쇼트들도 있어서 그런 게 어떤 건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도 언뜻 몇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님 그리고 진행자님 세 분에게 전부 여쭤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너와 나의 녹아있는 사랑과 슬픔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되는지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랑과 슬픔의 비율.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애초에 쓸 때 어떤 장면을 찍을 때 이게 마냥 슬프다거나 마냥 기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살면서 경험해온 어떤 삶이라는 감각이 그렇게 납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뭔가 슬픔을 느낄 때도 어떤 이상한 유머러스한 관점에 따라서 되게 그 상황이 유머러스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리고 저는 만약에 신이라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그 신이라는 것은 되게 유머러스하고 짓궂고 장난스럽고 뭐 그럴 거라고 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이
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납작해지지 않게 슬픔과 이 유머와 생기움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혜수님 어떠세요? 사랑과 슬픔의 비유. 이게 저는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슬픔과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나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면 슬프잖아요. 그리고 슬픔 속에도 어쨌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글쎄요, 비유, 그냥 그게 다 뭔가 섞여 있는 뭐 물감처럼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비슷해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슬픈 것 같고,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진짜 슬픈 것 같고, 그래서 슬픔이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계속 순환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쓸 때 처음 얘기한 거야. 처음 얘기한 거예요. 빨리 찍으세요. 꿈을 엄청 많이 꿨었는데 이거를 거의 다 써갈 쯤에 꿈에 100일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여자 선생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원고지를 주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갖고서 뭘 써야 되지 하고 보겠는데 저쪽에 목련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농약을 먹고 죽은 경택이라는 학생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련을 보는데 그 경택이라는 아이가 떠오르면서 아 이걸 써야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오케스트라가 무슨 강변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쪽을 보다가 하늘을 보는데 이게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는 거죠. 햇빛이랄지 구름이랄지 그 공기 같은 것들이 너무 선명했는데 꿈속에서 제가 그걸 보는데 아 죽은 아이들은 이 세세한 것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써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저한테는 마냥 예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저희가 동물 얘기를 초반에 하긴 했지만 두 분 다 반려동물을 함께 살고 있는 반려자들이신데 자신의 반려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진짜 예쁘고 진짜 슬프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속에서 되게 느껴지거든요. 약간 촉각적으로. 그래서 화면을 좀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감독님 혹시 그런 손길이 닿는 부분의 표현에 있어서 촬영하거나 이럴 때 신경 쓰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세리의 질감이 좀 생생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있었고 그래서 보통은 영화나 무슨 촬영을 할 때 이게 연결을 맞춰야 돼서 분장팀이 매 컷 테이크마다 와서 이렇게 머리를 정리하고 삐져나오고 정리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뭔가 이 생생함을 망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장팀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면 들어가서 만지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게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영화 내적으로 보자면 영화 안에서 세미와 하은이가 어떻게든 이 터치가 일어나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세미가 하은이 병실 찾아가서 이제 신발끈 묶어줄 때 머리카락이 이제 세미 뒤통수에 닿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되게 불편한 자세예요. 근데 제가 시은 배우님한테 좀 불편하더라도 일부러 좀 고개를 숙여서 이거를 좀 머리카락이 세미 뒤통수에 좀 많이 닿게 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그 외에는 뭐 그 병준이 처음 발견할 때 세미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특별히 이 아이들이 세미를 스쳐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요소요소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시 한번 보시는 관객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혜수 배우님, 세미는 하은이를 뭐라고 저장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핸드폰에. 아직 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세미가 되셔서 생각해 보신다면.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 너무 세미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저가 생각하는 게 먼저 있는데 말씀해 주실래요? 근데 제가 먼저 말하고 감독님이 그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얘기할까요? 아니요. 저는 하은이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왠지 하은이는 나를 그냥 정세미로 저장했을 것 같아서 나도 하은 그냥 이렇게 저장해뒀는데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성도 빼고. 아니 성 빼는 건 좀 그러니까 그냥 하은. 근데 나는 막 하트 막 붙이고 싶은데 왠지 김하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서. 하은이도 아니고. 네. 감독님은? 저는 정말 김하은. 이 저장된 모든 사람이 다 플레이로 저장돼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크로스백만 메고 다니시나요? 제 백팩이요? 그거 학교에 놓고 와서 조퇴하는 두고 와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방 진짜 제 가방인가요? 그러면은 그 박정민 배우님이 입었던 옷들도 다 박정민 배우님이실까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의상인가요? 셀렉한 의상. 그렇군요. 네, 사실 여기 한 마리 강아지가 더 나오는데 또리라는 친구가 그 핸드폰 사진 속에서만 등장을 하잖아요. 그 에피소드도 재밌던데 살짝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스크립터님 친구의 강아지인데 그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야 돼서 정민이랑 시간을 내서 둘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찍긴 찍었는데 사진을 둘이 너무 안 친해. 그 걔랑 정민이랑 너무 안 친해서 네,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미진이가 나름 씬스틸러였는데 포스터에는 미진이가 없더라고요. 포스터 제작 비하인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왜 또 폭포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지도 궁금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일단 저희 영화가 일단 제작비가 얼마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수학여행 사진 컨셉으로 식물원 같은 데에서 찍고 싶었는데 저희가 뭐 제주도를 갈 수도 없고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서울이었죠? 용마폭포에서 이제 최대한 수학여행처럼 보일 수 있게 망우 거기인가요? 네. 네. 지금 상영되고 있는 독립영화 중 두 편에 모두 저 폭포가 나오는데 백주호 감독님의 붉은 장미 추억에도 용마 폭포가 나오니까 그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씬들과 매우 꿈같은 씬을 동시에 다루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감독과 배우 입장에서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수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제가 세미를 연기할 때는 그게 꿈같은 장면이건 현실의 장면이건을 상관없이 그냥 가장 생동감 넘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세미를 연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었어요. 왜냐면 그래야만 연출적으로 어떤 감독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만들어 나갈 때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아리송한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윤철 감독님 어떠세요? 네, 저희 영화가 뭔가 이렇게 꿈이나 현실,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런 거를 나누는 게 그 반대죠. 오히려 그 경계를 지우려고 했던 영화였어서 뭔가를 이걸 화면적으로 나눈다거나 이러려고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 씬이 그냥 거의 동등한 지위로 현실이건 상상이건 다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찍었습니다. 특히나 그 세미가 체냥 부를 때 노래방 화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실제로 애들이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두 분 혹시 최근에 너와 나 언제 보셨어요? 10월 10일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감독님은요? 좀 되셨죠? 이거 처음 듣는 질문이죠? 네, 어. 저는 3월 진짜로? 런던. 진짜로? 네. 그럼 정말 오래전이네요. 6개월도 더 지났네요. 네. 최근에 뭐 관람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다시? 이게 다 내리기 전에 한번 몰래 가서 보려고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감독님은 사실 이 영화를 올리려고 만든 영화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장면에서 눈물을 갑자기 흘리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 눈물 흘리는 점이 또 달라요. 되게 이상한데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그 안산을 스케치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울어버렸고 두 번째 봤을 때는 하은이가 버스에 혼자 타고서 노을이 질 때쯤에 거기서 막 그 이어폰 줄 엉켰을 때 막 미친 듯이 막 눈물이 났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볼 때마다 좀 다른 지점이 있으실 것 같고 혜수 배우님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보셨으니까 혹시 혜수 배우님도 작품을 보면서 눈물이 갑자기 나셨는지 났다면 혹시 어떤 장면인지 여쭤보고 싶고 6개월 전에 조연철 감독님 영화 보셨을 때 내가 만든 영화지만 나를 울컥하게 만든 장면이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매번 우는데요. 거의 갱신하다시피 우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여러 장면에서 울었는데 저는 매번 항상 우는 장면은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 준비하면서 들뜬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그 장면들 지나갈 때마다 매번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조연철 감독님? 저는 네, 편집하고 나서 후반 작업 좀 할 때는 울컥 같은 장면이 있긴 했는데요. 그 3월에 런던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찍었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서 되게 좀 많이 부끄러웠죠. 근데 지금 이어볼 줄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제가 이제 임정환 감독님이랑 우크라이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키예프 역사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가방에서 이어폰 줄을 꺼내가지고 이걸 푸는 걸 보는데 그때는 뭔가 사정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울컥했거든요. 그게 아마 영향을 미쳐서 지금 그런 장면이 된 것 같은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때 아마 거기 갔을 때 2017년이었는데 그때 아마 세월호 산체가 처음 인양이 돼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근데 또 이제는 거기가 폐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합니다. 네. 아마 국경의 왕 찍으러 보셨을 텐데 그 영화 속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또 조연철 배우도 보고 싶잖아요. 밀가을에는 또 국경의 왕을 보면서 배우 조연철을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이 될 테니까는 감독 조연철도 그렇지만 배우 조연철도 많이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환 감독님 신작도 서독제에서 개막작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박종원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꿈으로 얽힌 사이가 이렇게 밀가을 극장과 겨울까지 찾아오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모든 질문에 답변은 못 드리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영상을 올려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그냥 귀로만 듣고 있어도 좋거든요. GV는 꼭 안 봐도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들여서 만든 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해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사실 시도하기도 어려운 영화고 완성하기도 어려운 영화로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단지 물리적인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마무리 짓는데 정말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쓰고 연출하신 조현철 감독도, 그리고 영화의 또 다른 선장이었던 박효수 배우님도 굉장히 살면서 아주 공을 많이 들였던 순간 중에 하나가 너와 나를 만든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관객들을 만나러 이렇게 극장을 찾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보신 분들은 너무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영화는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좀 다른 영화가 돼버리니까는 꼭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라고 주변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되게 피곤한 상태였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제 기대보다 높은 데시벨로 대답을 해주신 조현철 감독님과 박효수 배우님의 마지막 인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시연 배우의 빈자리의 그 발랄함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성공했어요. 아, 그래요? 네, 성공했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지금 2주차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주변에 저희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계속 아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봤던 그 아이를 생각한 이후에 계속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도 지금 걔를 무사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네, 오늘 또 마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뭔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많아요. 일단 나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통이나 비극이나 사건들이 뭔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는데, 저는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지금 당장 극장을 나서고 난 다음에 삶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주변의 고통을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의 고통,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도 먼저 퇴장하시고 포장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